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투자스쿨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가 많이 어둡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거의 4%대 큰 낙폭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반도체 종목들 위주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 압력에 눌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오늘 투자스쿨에서 함께 섹터별 주제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주제 보겠습니다. 투자스쿨 주제 보여주세요. 네, 오늘의 학습 주제입니다. 그동안 소외됐던 게임주들 반등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게임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입니다. 게임 산업이 최근에는 주가가 상당히 어두웠습니다. 이 가장 좋았던 시기라고 본다면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가 되겠죠. 이때 아무래도 집콕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게임 관련 종목들 상당히 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이 당시에 NC소프트의 주가가 100만 원을 호가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다만 2021년 이후에는 하향세를 기록하게 되면서 2023년까지 전반적으로 게임사들 상당히 부진한 실적을 내기도 했었고요. 이에 발맞춰서 주가까지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모바일에 대한 게임 시장이 좀 넓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웹툰이나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같은 여러 가지 플랫폼에 밀리게 되면서 게임 종목들 서서히 하락세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반등 모멘텀 이제는 2023년부터 가져가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시장의 공략이나 콘솔 게임 장르 다변화까지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실제 10개 게임 기업들의 합산 영업이익은 지난해부터 반등을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1조 2,200억 원 수준까지 상승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국내 게임사들의 경우에 가장 비중이 높은 쪽은 모바일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 게임 시장 산업 내에서도 모바일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시장의 경우에는 성장률이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2.9% 정도의 성장률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콘솔 시장으로 눈을 돌려보시면요. 파이 자체는 모바일 시장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5.5% 이상의 상승률을 이어가면서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콘솔 시장에 주목해서 국내 게임사들 진출하고 있는데요. 피해 거짓이나 스텔라 블레이드, 퍼스트 디센턴트 등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콘솔 시장은 내년쯤에 개화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고요. 여기에 스팀이라는 플랫폼의 영향력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스팀 플랫폼에 게임을 올리게 된다면 유저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를 통해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안에서의 매출 규모도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게임사들은 돌파구로 인공지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실제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게임을 다 만들고 나서 버그 같은 것들을 검사할 때 AI가 활용되기도 하고요. 인건비를 절감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하는 그런 활용 분야까지 다양하게 인공지능이 적용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 장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게임 행사 지스타에 대한 후기도 체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13일부터 16일까지 열렸었는데 무려 3,269개의 부스가 열렸다고 하고요. 20만 명이 넘게 참가를 했습니다. 이번 포인트는 두 개로 압축을 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첫 번째로 클래식한 대형 IP가 득세하고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신작들의 공개를 요약해 보시면 기존에 성공했던 IP 기반의 신작이 다수 나왔고요. 이런 성공한 IP를 기반으로 신작을 만들게 된다면 충성도가 높은 고객을 바탕으로 마케팅비도 절감할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초기에 흥행을 하는데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멀티 플랫폼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PC나 모바일, 콘솔 같이 이제는 모바일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멀티 플랫폼의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모바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장 보시면요. 내년에 결국에는 게임사의 본업인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게임들이 출시가 될 텐데요. 증권가에서 현재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게임들이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 넷마블 쪽에서는 7개의 대제 오리진이 나오고요. 그 아래쪽으로 또 나 혼자만 레벨업 카르마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증권가에서는 프로젝트 이블베인에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네, 크래프톤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작이라고 한다면 패럴드 모바일이 되겠죠. 이 패럴드는 PC
PC 게임 쪽에서 포켓몬과 젤다, 아크까지도 합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상당히 흥행했는데 모바일로 출시된다는 점 긍정적으로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NC소프트에서는 신더시티를 주목하는 게임으로 꼽았고요. 펄어비스에서 붉은 사막, 컴투스 쪽으로 가시면 프로젝트 ES라든지 이런 부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게임사에서 신작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러한 모멘텀들 주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한동안 게임주들 오랫동안 소외를 받았습니다. 과연 내년에는 반등을 줄 수 있을지 오늘 관련된 부분들 배경 지식 함께 알려드렸고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종목과 함께 레슨 들어보시죠. 오늘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게임주들 오랜만에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1교시 투자 포인트 어떤 걸로 잡으셨을까요? 네, 일단 이제 우리가 날씨가 좀 추워지면은 덕질의 계절이 또 오기 때문에 이 집콕과 덕질 계절에서 이 게임주 어떻게 봐야 될지 포인트를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추우면 좀 집에 박혀서 뭔가를 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은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겨울성, 이게 계절성도 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지스타 얘기를 아까 앞에서 잘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 게임사뿐만 아니라 해외 게임사들이 지금 IP 확보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몸집 싸움, 그러니까 이제 힘겨루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스타크래프트 다 알 거예요.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처럼 이런 IP가 하나 있다. 그러면 이걸로 만들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연결 매출들이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과연 우리가 대형사가 아니라 중소형 게임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힘겨루기를 해버리면은 당연히 팬덤이 많은 쪽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스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냐면은 사실 이제 게임사들이 패싱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오히려 행사에 직접 참여를 하기보다는 이 컨벤션이 있는 곳 밖에 있는 카페를 별도로 섭외를 해서 거기에 초청을 하는 형식도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 지스타를 운영하는 협회 측에서 이제 부스를 많이 오픈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컴퓨터도 갖다 놓고 무대도 세팅을 해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 비용에 대비했을 때 실제로 여기에 투자를 많이 한 회사에게 일종의 몰아주기 시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온2 굉장히 흥행 성공했습니다. 이런 기사들이 아마 이 지스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이 나왔을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NC소프트가 가장 많이 스폰서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돈 넣고 돈 먹기다 보니까 소형 게임사들, 중형 게임사들, 인디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몸집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제 조금 내가 신작이라든가 모멘텀이 좀 약한 게임사들은 이 지스타의 참전을 좀 안 한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해외 게임사들이 좀 더 많이 노리고 있는 게 한국 시장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게임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제가 누누이 강조됐더니 IP. 그러니까 지금 와서야 IP에 대한 중요성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됐지만은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그냥 NC소프트니까 갈 거야. 아니면은 그래 배틀그라운드 잘 된다고 하니까 이제 간다네. 이런 식으로밖에 접근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제부터 주목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이 IP가 왜 중요한가? 이걸로 다른 작품들을 더 연결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반지의 제왕 다 아실 거예요. 반지의 제왕에 이제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영화가 호빗이라는 영화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스핀오프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던 내용들이 어떤 것이 또 있었는가라는 걸 통해서 전체 서사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그러니까 팬덤들이 유지가 된 채로 당연히 극장에 이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IP라는 걸 활용성이 굉장히 적다라면은 이런 연결 매출들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자체적으로 고유의 IP를 갖고 있던 기업들에게 매출이 쏠림 현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게임사들이 사실은 지스타도 지스타인데 지금 AGF 2025에 많이 눈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인데 여기는 흔히 말하는 우리 덕질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에 애착을 갖고 이 게임 한다.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팬덤 시장을 공략을 하는 것이 좀 더 이슈에 많이 나와 있는 만큼 이제는 우리가 게임 정말로 게임주가 주가가 좀 떨어졌다라고 해서 접근하기 위해서 어떤 게임 투자를 하신다는 거는 저는 오히려 좀 지양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만큼 난이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신규 투자를 하실 때는 내가 정말 어떤 작은 게임이라도 새로운 장르를 도전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선별적인 투자가 가장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스타에서도 약간 대형사들 위주로 좀 행사가 재편되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중소형사들이 어느 정도 소외받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그리고 IP의 중요성 다시금 게임주들에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다음 달부터 열리게 되는 애니메이션 게임 페스티벌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교시 투자 포인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거 준비하셨을까요? 자, 그럼 이제 이 게임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 정말 우리가 신작 기대감 갖고 내년까지 가져가면 좋을지 아니면은 단기 대응을 하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비중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투자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네요. 게임주 어떻게 투자해 볼까요? 사실 이제 신작 기대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게임 산업의 가장 큰 이제 외형적인 형태에서 문제가 또 나와요. 자, PC 게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게임 한 번에 돌릴 수 있나요? 뭐 발가락으로도 이제 마우스 잡고 이렇게 플레이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PC 게임은 항상 신작 기대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신작 게임이 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여러 개 게임을 동시에 돌리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모바일 게임의 비중이 높다는 게 왜 지적을 받습니까? 그만큼 흐름에 빨리 민감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루에 내가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거, 이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작 모멘텀이 나왔다 그러면 다른 쪽에다가 매출이 일시적으로 뺏기는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게임 시장이 지금까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면요, 게임사들끼리 서로 뺏고 뺏는 시기를 어느 정도 약속처럼 정해놓고 해요. 그래서 신작이 나오는 게임 출시 시간들을 보면요, 서로 교묘하게 피합니다. 이런 모멘텀들이 있다 보니까 한 달 동안은 여기 어디 게임사가 나오고 이번엔 또 어느 게임사가 나오고, 그래서 뭐 게임사들도 이거를 의도적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레드오션이 될 수밖에 없고, 이 이미 꽉 차 있는 시장 속에서 추가 매출을 만드는 게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추가 매출을 만드는 것은 결국 IP 활용인데, 자, 프리퀄, 그러니까 어떤 게임에 대해서 나왔으면, 우리 스타워즈를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스타워즈도 사실 1부터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인기가 있을 것 같은 시리즈를 먼저 내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앞에는 이런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더 스타워즈 시리즈가 풍부하게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프리퀄, 사전에 어떤 스토리를 설명한다든지, 아니면은 아예 지금 뭐 스타워즈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드라마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로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스핀오프, 조금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지만 좀 더 확장된 내용들을 좀 출시하는가, 이러면 이제 기존에 하던 플레이어들 입장에서도 여기 어떤 마을에 어떤 캐릭터 있었었지라는 이제 향수감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입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를 선택할 때는 당연히 저는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좀 선택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환율이 높잖아요. 근데 환율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관세 영향을 덜 받는 기업일수록 오히려 수혜를 많이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게임주들이 사실은 조금 여러 가지 사업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신작에 투자를 좀 과다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업이익이 좀 후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펀더멘탈의 강점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게임주를 장악할 때는 손절가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게임주는 지금 우리가 접근을 하실 때 시장이 지금 다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나 오늘 SK 하이닉스 8% 빠졌는데 뭐 NC소프트가 지금 빠진 게 지금 눈에 들어올까요? 저는 잘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만약에 이 게임주를 보시겠다면 지금 중장기 모멘텀, 신재 모멘텀보다는 올해 한 해 장사를 위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가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들의 경우에는 중장기 관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또 앞으로 보시면은 해외 콘솔이라든지 인디 게임을 시장을 또 겨냥한 플랫폼 확대가 일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수출 비중이 좀 강한 기업들 위주로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게임과 관련된 투자 1교시와 2교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럼 대표님 원포인트 레슨도 알려주시죠. 자, 그러면 이제 게임주 결론적으로 이제 투자 포인트는요, 그냥 게임 할 거면은, 게임주 투자할 거면은 해도 좋은데 굳이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단기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좀 많이 해보시자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 좀 사이드적으로 해서 단기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오늘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 석차로 넘어갑니다. 네, 오늘 1등부터 4, 5등 종목까지 함께 준비가 돼 있는데요. 4등부터 5등 종목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넥슨 게임즈,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상 플랫폼이죠. 숲까지 함께 4등과 5등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들 이 아랫단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마비노기 시리즈에 대한 IP를 계속 활용도를 높이고, 또 기존 팬들이 유입이 쉽도록 이제 모비노기라고 하죠. 모바일 마비노기까지도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기존에 활용했던 IP들을 지금 장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출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블루 아카이브와 같은 이제 서브컬처 장르에 대해서의 투자들도 여전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이제 주가 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매매도 나쁘진 않겠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당장 이제 이 페스티벌이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차익 매물이 좀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하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숲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지금 게임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 플랫폼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네이버 취직이 또 이제 성장세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숲에 대한 가치가 좀 조정이 된 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e스포츠에 대한 중계까지도 기대를 해봤을 때는 우리가 이 숲이라는 기업도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영업이익 면에서는 굉장히 또 양호한 실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조정이 지금처럼 나왔을 때 뭐 꼭 많이 담으셔라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게임주 내가 떠올랐다라고 했을 때 이 숲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함께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봤습니다. 3등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대원미디어입니다. 이 종목 뭐 웹툰 쪽으로 묶이기도 하고 콘텐츠 관련 기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는요? 네, 일단 이제 4분기가 되면은 이 대원미디어가 한 번 정도 실적이 튑니다. 왜냐? 닌텐도 시리즈를 팔아야 되거든요. 네. 자, 4분기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죠. 아동들이 좋아하는 굿즈 판매가 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원미디어가 좀 한 번 정도 단기 반등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또 일본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극장판이 또 개봉을 합니다. 뭐 앞서서 이제 개봉했던 극장판들 뭐 체인소맨도 있고 귀멸의 칼날도 있고 좋은 흥행 성적을 만들었었죠. 그만큼 이제 팬덤이 또 강한 만큼 또 자연스러운 매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실적에서의 기대감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인 부분에서 대원 미디어 또 함께 얘기를 주셨습니다. 모멘텀으로는 주술회장 극장판이 개봉한다는 점,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등 종목으로 올라가 봅니다. 2등 종목 볼까요? 보여주세요. 네, 네오위즈입니다. 아주 대형사까지는 아니지만 네오위즈 게임사들 중에서 그래도 대체적으로 또 2등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어떻게 볼까요? 네,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굉장히 강한 기업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뭐 피해 거짓을 비롯해서 이제 콘솔 게임 시장에서도 강자, 그리고 인디 게임에서도 이제 사실상 굉장히 많은 독식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이제 팬덤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는 이 산나비 시리즈도 뭐 오히려 DLC를 무료로 배포할 정도로 지금 팬심 잡기에 지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 모멘텀으로서도 이제 우리가 다음 내년 신작까지 연결 매출은 나오는 것은 크게 부담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네오위즈라는 기업을 좀 접근을 하셨던 거는 이제 조금 여러 이슈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인디 게임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게임사들로 통해서 얻어지는 마진율이 굉장히 극대화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네오위즈는 이제 우리 마케팅으로 치면은 에코 마케팅처럼 기술력과 자본을 직접 지원을 먼저 해주고 이득을 또 나눠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 모멘텀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섹터 자체가 지금은 뭐 적극적으로 매수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2등으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디게임 강자기도 합니다. 네오위즈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1등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게임주들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메리트가 있을까요? 보여주세요. 네, 시프트업이었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도 이제 핵심 IP가 있기도 하고 아주 뭐 사이즈가 큰 종목은 아닙니다. 시프트업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실까요, 포인트를요? 사실 이제 확정 공모가를 훼손된 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40% 정도 이렇게 조정이 공모가 기준으로도 40%가 빠진 상황인데 저는 일단 기존의 물량들, 엑시트 물량들이 좀 빨리 나온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프트업은 이제 지금 실적 성장세가 여전히 유효합니다. 뭐 올해 3분기 같은 경우에도 뭐 매출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는데 시프트업은 IP를 활용을 해서 다시 한번 매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해외 매출 비중이 99%입니다. 지금처럼 환율이 굉장히 높을 때 또 마진율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신작 모멘텀을 위해서 또 올해 상반기부터 이제 개발진들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2027년까지 이제 신작 모멘텀의 그림들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무려 60%입니다. SK 하이닉스를 뛰어넘는 엄청난 소득을 만들고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재무 제표적인 부분에서 접근을 하신다면은 단기 트레이딩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매수를 지금 당장 하십시오라는 입장보다는 밴드 매매를 좀 많이 광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34,500원인데 혹여나 오늘부터 매수를 하고 싶다. 기업 영업이 괜찮네. 접근해보고 싶다 하더라도 절대 한 번에 5%, 10% 이렇게 매수를 하시면 안 되고요. 1%, 2% 혹은 뭐 더 잘게 쪼개서서 여러 번 매수를 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매수 관점 타점은 이제 38,000원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년 상반기 기준 실적 기반을 기준으로 주가를 좀 해석해 본다면은 목표가 43,000원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이 게임주들 설명해 주실 때 IP의 중요성 강조해 주셨는데요. 시프트업이 그런 기업에 해당됩니다.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잘 나오고 있고요. 다만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도 지금 그렇게까지 주목을 받는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굉장한 분할 매수 좀 필요하시겠고요. 비중도 아주 적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좀 타이트하게 34,500원으로 잡아주셨는데 이 부분도 꼭 지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3,000원까지 보고 계십니다. 네, 일단 1등부터 5등 종목 저희 봤는데요. 대표님 생각보다
생각보다 대형 게임주들이 없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자, 일단 대형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래프톤을 기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신의 초이스 때나 혹은 야인시대 때 이제 크래프톤이 들어왔을 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크래프톤의 입지는 과거 NC소프트처럼 일종의 어떤 우상화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신작에 대한 기대감들 여전히 남아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버그라든가 뭐 핵, 그러니까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잡아내는 등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제 우리가 기술적 지표만으로서 실적을 기대를 개선을 한다라는 입장에서 보았을 때면은 지금 현재 증시는 오히려 주가가 크고 무거울수록 주가 탄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sek터 단기 매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총이 작고 또 주가의 부담이 적은 종목들로 공략을 해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이렇게 사이즈가 약간은 작은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스쿨 시간 오늘 게임 섹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주식회사 플래처의 김덕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일장 숙제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AI 메모리 모든 분야에서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 목표가를 또 올린 이 종목 어디였을까요? 정답 공개합니다. 네, 정답은 SK하이닉스였습니다. 목표가는 높아지고 있는데 오늘 주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습니다. KB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87만 원까지 봤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터치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장도 숙제 내드리겠습니다. 네, 고포류죠. 고스톱이랑 포커류를 말하는데 웹보드 게임의 결제 한도 규제가 완화된다고요? 개정됐을 때 월 한도 얼마까지 올라가게 될까요? 1번 70만 원, 2번 100만 원, 3번은 120만 원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숙제 꼭 해오시길 바라겠습니다.